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노후가 바뀌는 정직한 정서방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 하나씩 갖고 계시죠? 다양한 목적으로 가입해 놓은 통장도 있고 목돈을 모으기 위한 적금 통장도 있으실 겁니다. 그중 다들 가지고 계신 청약 통장에 대한 황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약 통장은 이율도 낮고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만드는 거지 뭐. 이랬던 청약 통장이 무려 41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귀한 핵심 정보만 모아 만들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청약 통장이 황금 노후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청약 통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미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끝에 꿀팁도 넣어 놓았으니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황금 노후를 기원하며 정직한 정서방 출발합니다. 올해 9월 여러분들의 황금 노후를 만들어주는 청약 통장이 41년 만에 달라집니다. 먼저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즉, 매달 10만 원까지만 청약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24년 9월부터 이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가구 소득 상승과 주택 구매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제 월 25만 원까지 청약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청약 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한도 변경으로 인해 월 납입액을 최대한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3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절세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실 수 있겠죠. 또한 청약통장 전환에 관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각기 다른 유형의 청약통장이 있었고 이 통장들은 민간 혹은 공공주택 중 한 가지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통장들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기존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꾸준히 납입해온 분들은 납입 실적을 잃지 않고 청약 기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통장으로 전환 후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청약 점수에 반영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청약 통장 하나만 잘 만들어도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약 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을 때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출 금액이 큰 경우에 더욱 중요합니다.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한 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이러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대출을 받을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우대금리 적용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청약통장에 입금하고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출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청약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납입한 실적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각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외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과 청약통장에 꼭 필요한 송금과 입출금 절대 이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계좌에서 돈이 탈탈 털려 나갑니다. 요즘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TM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편리한 점인데요. 마치 통장이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자칫 중요한 점을 놓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TM과 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계좌이체를 할 때는 항상 수취인의 이름, 이체해야 할 금액, 그리고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잘못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에 숫자 하나만 틀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송금 전에는 정보를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바쁘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송금 업무를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송금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안전한 시간이 있을 때 차분하게 송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을 잘못하셨나요? 송금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상황을 알리면 전문 직원분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이 완료된 직후라면 은행이 송금 취소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은행의 도움으로도 송금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송금이 잘못되어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송금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이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차고 송금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액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폐업 중이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계좌가 가압류나 압류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잘못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반환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이나 전화 문자를 통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이나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차고 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잘못된 송금을 해버리셨다면 이 예금보험공사의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